신체 구조상 위가 무거운 이런 가분수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바퀴도 이렇게 어느 정도 완만하게 돌 때는 잘 가는데 뒤에 불안해요. 쉣! 이런 씨.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벤츠 CLS 450 AMG 라인을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체 요리기, 또 그저께 나갔던 벤츠의 어떤 결함 관련들 내용들 보고 여러분 뭐 경악을 금치 못하네, 어쩌네, 뭐 대한민국의 뭐 의사 노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닥터 아닙니다. 여기서 의사는 닥터가 아니죠. 아무튼 뭐 자동차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노사장한테 고맙다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츠는 하루빨리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빠른 서비스 또는 고객 불만, 불편사항들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국에 와서 차를 팔면서 그렇게 배짱을 튕기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배짱을 정도껏 튕기셔야지. 어디서 그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리 뭐 명성이 높은 벤츠 브랜드고 우리나라에서 점유율 1등을 한다 하더라도 한 번의 치명적인 크리티컬한 실수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불매운동으로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각성하시고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호구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리뷰는 리뷰답게 가야 되는데 리뷰를 하면서 너무 또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거는 사실 너무 쫌생이 같으니까 차만 놓고, 리뷰니까 역사적인 관점이든 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다 리뷰는 차만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어제 하체 요리기는 하체 요리기대로, 그리고 지금은 리뷰니까. 자, 벤츠 CLS는 약 2000년대 초반에 독삼사들 또는 미국, 일본들을 다 통틀어서 문짝 4개의 세단을 쿠페형으로 이 시장에 포문을 연 프론티어 모델이죠.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A7이 나오고 뭐 6시리즈 나오고 이렇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그건 이 차는 E클래스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세대 2000 초반에 나왔으니까 7년마다 바뀌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7321, 약 3세대의 모델이라고 봐도 되겠죠. 뼈대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인터페이스나 모든 것들도 E클래스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E클래스를 베이스로 두고 있고 재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이 썬바이저의 이 재질은 우리나라 포터트럭도 쓰지 않는 제 쌈마이의 이게 마이티 트럭에 아마 들어가는 거고, 이거 아마 놀래실 겁니다, 사람들. 그 다음에 가짜 우드, 싸구려 플라스틱에다가 우드 색깔 칠해놓고, 가죽도 완전히 싸구려. 우리나라 이제 아반떼나 뭐 사실 이 정도면 포터에도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가죽도 완전히 인조 가죽. 그 다음에 핸들의 재질도 그렇고, 벤츠가 이렇게 쌈마이 재질을 떡칠을 할 수가 있구나. 만약에 이게 뭐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했다, 또는 뭐 재활용 부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저는 한마디로 조카라마이싱이다 라고. 이게 환경 오염에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완전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 이거는 사실 마이티 트럭의 이 플라스틱 재질들이 난리도 아니고, 썬루프의 이 햇빛 가리개도 수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1억 2천에 다다르는 차가 진짜 말도 안 되게. C클래스가 이렇게 해도 아마 욕을 먹을 거예요. 근데 CLS가 1억이 넘는 6기통의 AMG 라인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벤츠 니들이 드디어 이제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짝도 그렇고 오디오에 버메스터가 들어간 거 말고, 또는 이 공조 장치들이 빵꾸가 뻥뻥 뚫리고 뭔가 여성분들이 탔을 때, 차 잘 모르는 남자분들이 탔을 때 야, 이거 차 되게 고급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모니터가 일자로 딱 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요. 정말 저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1억이 넘는 벤츠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근데 뭐 착자 느낌이라든가 운전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E클래스를 베이스로 또 CLS가 오랫동안 숙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고,
벤츠 부심이라든가 하차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벤츠 특유의 박 팀장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해보고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했지만 저는 예전부터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그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을 때, 2000 초반이구나.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을 때부터 해서 직수입 업체를 통해서 슈퍼카나 고급차들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자가 인증을 진행했었고 중고차 장사를 했을 때 등등 해서 벤츠 차량들을 다수를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AMG 계열들 6기통, 8기통, 12기통 전부 다. 근데 벤츠가 원래 주행 느낌이 있어요. 벤츠가 얘네들이 추구하는 주행 느낌, 고급진 주행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제 불편하다고, 특히나 박 팀장처럼 스포츠성이나 기계적인 완성도, 치밀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벤츠의 회전 질감이나 운전 질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얘는 저는 사실 벤츠라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하차감이나 승차감이나 여러 가지 주행 느낌이 딱히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쫀득쫀득한 드라이빙 느낌이나 운동 성능 등을 기대했을 때 많이 실망이 크고, 자, 하체 우리기에서 많이 까였고, 지금도 대충 보니까 노 사장이 벤츠를 좀 많이 까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인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폭발을 합니다. 그럼 노 사장은 어떻게 하냐? 제 별명이 쇼호스트가 차를 너무 잘한다. 제가 쇼핑몰 운영을 잘한다고 해서 노보스몰에 너무 좋은 물건이 많다라고 해서 별명이 차를 잘하는 쇼호스트예요. 저는 직업이 리뷰어인데 쇼호스트, 물건을 잘 파는데 쇼호스트가 차를 잘한다라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는데, 자, 궁금증이 폭발하는 이때 노보스몰에 뭐가 또 들어와서 이벤트를 하는지 잠깐 한번 보시고요. 벤츠에서 갑자기 PPL 당황하지 않으셨죠? 늘 저희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는 이렇게 PPL 코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랄하게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딜러십에 굽신굽신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강력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저희 노보스몰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자, 지금 변이 바이러스다 뭐다 마스크의 사용 빈도가 많아졌고, 또 여름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라이트한 톤업핏 참존, 되게 좋은 마스크잖아요. 저번에 3주 전에 했을 때 완판을 했죠. 여러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셨는데 다시 또 해달라. 근데 여기저기서 이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는 돈을 좀 남겨서 이윤을 많이 남기고자 가격을 올리고자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절대 그건 아니다. 어떻게 한번판 가격에서 가격을 올리냐.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34,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 저번에 작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가 안 나가서 가격을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고 봉사활동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가격은 전과 동일하게 세트에 3만 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원래 34,000원인데 3만 원에 하고 배송비도 저희 노보스몰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번에는 선택 사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섞어서 하면 저희가 배송 포장을 아예 못하니까 컬러별로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싸도록 할 테니까 50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컬러만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거 다 쓰고 싶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많은 200장까지는 필요 없다는 분들은 이렇게 4가지 색상을 섞어서 이렇게 100장만. 원래 전에 보니까 이렇게 100장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컬러도 남자들이 쓰기에 괜찮습니다. 되게 괜찮고, 이렇게 50개 3만 원에 저희가 배송료 부담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6만 원에 4가지 컬러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저번에 행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KF94로 해서 완벽한 방역 마스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번에 요것도 준비했으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KF94 엄청나게 많이 있죠. 마찬가지로 50개 묶어서 가격은 동일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 사장이 이번에 저번에 한번 마스크를 팔아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취향 저격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골라 모았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박스 완판돼야 저희도 일할 만 나고, 그래야 제가 또 참전으로부터 마스크를 또 땡겨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금액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테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완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구매가 확 당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 또 구매를 해주시면 오버 지향성이 좀 있네요. 뒤가 싹 말리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런 상황에 오버 지향성을 이렇게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극적인 스릴감을 주는 노사장의 팬 서비스. 벤츠 E450을 예전에 했을 때 또는 E400 까브리올레 등을 했을 때 벤츠를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노사장의 뉘앙스가 왜 이 차는 좀 까냐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 차는 그들하고 많이 달라요. 일단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BM이나 아우디가 쓰는 방식의 알터네이터를 키워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병렬식의 하이브리드처럼 엔진과 미션 사이에 구동 모터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되게 큰 거를. 뭐 얼만큼 큰지 모르는데 마력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20마력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래서 얘는 약간 구동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그 무게도 많이 증가가 됐겠죠. 거기다가 얘는 제가 리뷰했던 차들과는 다르게 V6 블럭이 아닌 직렬 6기통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직렬 6기통은 좋은 거 아니냐, 노사장 직렬 6기통 칭찬하지 않냐. 맞죠? 직렬 6기통 자체는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직렬 6기통을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진 않죠. 어떻게 세팅을 했느냐에 따라서 차는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직렬 6기통의 회전 질감, 직렬 6기통이 제가 예전에 6GT 리뷰를 하면서 그래요. 모터가 도는 것 같은 굉장히 야릇한 휘잉하고 도는 회전 질감이 있다. 그럼 노사장님, 그 똑같은 6기통인데 그러면 뭐 V6하고 직렬 6기통하고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방식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직렬 6기통이든 V6든 두 개가 묶여서 120도 원을 딱 그러고 안 되겠다, 칠판으로 넘어가자 민성아. 자, 여러분, 직렬 6기통과 V6 이제야 종결시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직렬 6기통과 V6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했던 영상을 제가 돌려서 봤어요. 6GT에서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거를 완벽하게 쉽게 설명할 때까지 총 제가 리뷰를 시작한 이래로 7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 단순한 걸 설명하는데 7년이 걸린 거죠. 자, 뭐가 직렬 6기통과 V 6기통이 다르냐? 자, 여기에 중심을 잡고요. 얘도 여기에 중심을 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렬 6기통은 뭐 3개가 주고받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내려갔으니까 서로 뭐 진동을 주고받는다. 아니죠. V6는 뭐 따로따로 움직이니까 뭐 더 부르는 다 아닙니다. 직렬 6기통이 됐던 V6가 됐던 두 개씩 묶여서 움직이고, 얘도 이렇게 2개가 됐던 뭐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됐던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가 됐던 2개씩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크랭크 축이 2개씩 묶여갖고 움직이는, 얘도 이렇게 2개씩 묶여 있잖아요. 2개씩 묶여 있는데 얘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묶여져 있는데 피스톤이 움직이는 양은 똑같습니다. 다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직렬 6기통과 V6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크랭크 축에서, 여기 있는 이 크랭크 축에서 사람들은 V6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더 크게 움직인다라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크랭크 축에 여기 달려있는 이 평형추 있잖아요. 이 평형추가 전체적으로 이 크랭크 축이 도는 전체 지름에서는 2개는 똑같이 움직여요. 이 전체 지름. 이 크랭크 축에 달려있는 이 평형추가 V6는 더 넓게 움직이거나 직렬 6기통은 좁게 움직인다. 아니에요. 전체 지름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직렬 6기통은요, 쭈르륵 묶여져 있는 이 막대기 축에서 얘 움직임의 범위가 전체는 똑같은데 얘 각각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는 상황은 똑같은데 돌면서 얘가 이쪽 끝으로 갔다 이쪽 끝으로 올라올 때 여기서 생기는 회전 모멘트, 흔들림의 모멘트의 폭이 좁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2개가 묶여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전체가 도는 거는 얘나 똑같은데 이 2개가 끝으로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돌아가는 크기는 똑같으나 얘가 끝에서 생기는 회전 모멘트, 진동 모멘트가 얘가 폭이 살짝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 진동 때문에 밸런스 샤프트를 좌우에 따로따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는 얘 자체,
요 평형축 끝에 요 커넥팅 로드가 묶여 있는 이 커넥팅 로드가 묶여 있는 크랭크 축의 이 끝에 움직임 진동의 폭이 적기 때문에 이 밸런스 샤프트 없이 그냥 혼자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 직렬 육구통은 모터가 도는 듯한 회전 질감이 다르다. 자, 회전 질감이 다르다는 크랭크 축의 중심을 잡고 크랭크 축이 전체가 도는 건 V6가 블럭이 넓다라고 해서 더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건 다 똑같은데 요 끝에 커넥팅 로드가 달려있는 요 끝에 이 움직임 얘 때문에 직렬 육기통이 쎄 하고 모터가 도는 느낌이 나는 거고 V6는 부드러움은 똑같으나 얘 흔들림을 잡기 위한 밸런스 샤프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이 V6와 직렬 육기통의 부드러움을 체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직렬 육기통이 무조건 부드럽다 그러는데 그건 되게 좀 민감하거나 아니면 오버한 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고 부드러움은 같은데 회전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회전의 느낌. 사람이 그걸 어떻게 느껴요. 직렬 육기통들은 악셀을 밟으면 진짜 모터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차를 타보면 알 거예요. 아, 노사장이 말하는 회전을 할 때 얘 흔들림이 더해진 회전이 뭐구나. 그게 다른 거고 하지만 이걸 못 느끼게 밸런스 샤프트를 달아놨기 때문에 진동은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대신에 회전의 느낌이 다른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직렬 육기통은 전체 회전의 느낌이 중심으로 훨씬 가깝고 V6는 전체 회전의 느낌이 약간 커요. 하지만 전체 원지름은 똑같다라는 거죠. 다시 리뷰로 들어갑니다.